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기분 좋게 새해를 시작하셨나요? 네. 자, 올해 아쉽게도 구름에 가려서 울산에서는 새해 첫 일출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비록 구름 뒤에 가려졌지만 커다란 태양 안에 담긴 그 희망과 행복이 1년 내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비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새해 첫 울산시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청룡의 힘찬 기운이 느껴졌던 새해 첫 주. 울산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조정입니다. 울산에서 2개 학년을 통합해 수업하는 초등학교의 복식학급 기준이 8명 이하에서 올해 6명 이하로 줄어듭니다. 시교육청은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용했지만 복식학급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학생 수 기준이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면서 올해 울산 지역 초등학교 복식학급은 당초 6곳에서 2곳만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4위는 축소입니다. 무료 급식소는 취약계층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곳이죠. 하지만 고물가의 영향으로 후원과 자원봉사 등 도움의 손길이 크게 줄면서 무료 급식소들이 축소 운영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따뜻한 밥 한 끼로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무료 급식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3위는 총력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역 각 정당들도 신년 행사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각 정당들은 총선 출마 예정자들과 당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다졌는데요.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총선 승리에 대한 정당별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선거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건립입니다. 1993년 지어진 울산 중부경찰서가 오는 2029년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엽니다. 울산경찰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중부서 이전 신축 사업이 포함돼 건축에 필요한 사업비 42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우정혁신도시 내 부지 12,000제곱미터를 확보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오는 2029년까지 중부경찰서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화제 키워드 1위는 새해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시정 목표를 더 큰 울산에는 울산 사람들이 있다라고 정하고 본격적인 새해 시정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5대 시정 방향으로 투자하기 좋은 기업 도시,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매력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등을 설정했는데요. 새롭게 시작된 2024년 시민 행복을 위해서 울산시가 새롭게 마련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2024년 새해 올해도 어김없이 랭킹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울산시대가 지난해 시민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도 푸른 용처럼 시청률도 비상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올해 만약에 시청률 15%를 넘으면 이 뽀시기가 몸무게를 5kg을 더 빼도록 하겠습니다. 5kg. 별로 반응이 안 좋습니다.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하지만 제가 지금 15kg을 뺐으니까 한번 도전해 봅니다. 해가 바뀌면 이것저것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은데 핵심만 쏙쏙 짚어서 전해드리겠다고 그랬죠? 네.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울산시가 제공한 40페이지가 넘는 자료 중에서 저희 울산시대 시청자들 위해서 좀 고르고 골라서
8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8개라. 자, 어떤 제도들이 포함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조선업입니다. 조선업. 한번 네. 볼까요? 야,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조선업 분야에 워낙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그래서 조선업 재직자들이 장시간 이제 근무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 공제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네, 대상은 조선업 협력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고요. 네. 2년에 걸쳐서 근로자가 20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원청회사하고 지자체 그리고 고용부가 각각 200만 원을 보태서요. 만기 때 근로자가 8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어머, 그러니까 내 돈 200만 원만 저축하면 600만 원을 보태주니까 야, 이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호, 자, 좋아요. 아주 시작이 좋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반려동물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 확대인데요. 네. 지난해까지는 남구 지역에서만 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비용을 5개 구군으로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오늘 기분 좋습니다. 네. 네.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게 내장형 칩을 지원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고요. 반려견 한 마리당 3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 3만 원. 네. 자, 올해 달라지는 시책. 이번 키워드는 노인 일자리인데 이게 기분 좋은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올해는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가하는 참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요? 정부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서 2027년까지 65세 인구, 그러니까 노인 인구의 10%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울산에서만 2,000개가 넘는 노인 일자리가 확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공익형 노인 일자리의 경우는 월 보수를 6년 만에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오, 여기저기서 네. 뭐 물가 오르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당연히 보수도 올려야죠. 네, 그렇죠. 맞지요?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어민입니다. 어민. 요새 가자미가 제철이라고 해서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가자미 얘기는 아니죠. 네, 가자미 얘기는 아닙니다. 네, 수당 얘기인데요. 그동안 농민들은 이제 수당이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민들은 별도의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올해부터는 어민들도 소득 안정을 위해서 가구당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야, 이거 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된다니까 어민 여러분들이 참 반가워하실 정책이네요.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에는 울산시대 시청자가 올해 바라는 정책을 인터뷰로 담아왔다고 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저는 울산시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2024년에는 울산시 저출산 문제가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울산이 이 근본적으로 더 발전하고 이러려면 젊은 청년 실업이더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시정에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활발하고 사회활동에 활동해야 경제 발전도 있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 그래서 내가 이 외동딸을 빨리 시집 보내려고 네. 그러는 예? 저출산. 그리고 우리 청년들 실업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뽀시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를 볼까요? 네, 올해 달라지는 제도 다음 키워드는요. 예, 네, 출산입니다. 출산. 네. 아, 저출산 정책이 뭐 바뀌는 게 있나 보죠? 네,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요, 출생아당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올해는 둘째를 낳으면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00만 원? 네. 어허. 그리고 영아 수당 지원도 확대됐는데요. 0살 아동 부모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가 됐고요. 1살 아동 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 시술비도 지원이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정부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야, 경제적 지원이 더 확대가 되니까 정말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네. 힘이 납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청년입니다. 청년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이 달라집니까? 네, 이 청년들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마련됐는데요.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호. 네, 그리고 김부겸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데 이 청년들 탈울산을 막기 위해서 울산시가요 저렴한 청년 주택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공급을 하는데요. 36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야, 참. 자, 다음 키워드는 듣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스토킹. 스토킹이 아닙니다. 스토킹. 뉴스를 보면은 스토킹 범죄가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가 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도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 피해자들에게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주거지를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울산시가 6세대를 마련해서 긴급한 상황에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이제 8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안전보험입니다. 안전보험.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 각종 사고나 재난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개인들이 다 보험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각 구군들이 자율적으로 이 시민들의 안전보험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올해부터는 울산시가 일부 항목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특히 스쿨존이라든지 실버존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해서 이 기존보다 보상이 더 확대가 됐는데요. 오호. 만약 울산 내에서 이제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각 구군에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하여튼 보상이 늘었다고 하지만은 안전사고, 이거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자, 랭킹 뉴스 오늘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한 정보에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남미경 시사, 금년 안에도 열심히 뛰고 달립시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